볼리입니다. 조금 전이죠. 4일 새벽 김민재 선수가 두 번째 프리시즌 경기를 마쳤습니다. 출장 시간을 순조롭게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이 경기의 후토크입니다. 자, 먼저 김민재, 라흐마니 조합이 다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게 선발 포메이션인데요. 지난 경기와 비교하면 9명이 그대로입니다. 상당히 변화가 적다고 할 수 있겠죠? 그 9명 중에서는 대체로 주전에 가까운 선수가 많이 들어있다 보셔도 되겠고요. 특히 수비진 중에서는 김민재, 라흐마니, 디 로렌조는 다 주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날 경기는 3대1로 나폴리가 승리했습니다. 나폴리가 대체적으로 우세한 경기였지만 모든 면에서 순조로운 건 아니었는데요. 경기 중 일어났던 주요 순간들을 한번 복기해 보자면요. 전반 20분경에 선발 미드필더였던 폴리타노가 부상으로 빠지고 크바라츠 헬리아가 투입되면서 오히려 경기가 더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크바라츠 헬리아가 주전이고 폴리타노가 후보였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약간 폴리타노에게는 그래도 기회가 왔는데 아쉽게 됐고요. 특히나 이날이 그의 29번째 생일이었기 때문에 더욱 아쉬울 것 같습니다. 전반 27분 로사노의 컵백 패스를 오시멘 앞에서 끊으려던 상대 수비수 다비드 로페스가 자책골을 넣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김민재가 상대 공격을 끊어낸 것이 공격의 시발점이 되었고요. 그 뒤로 동료 4명을 거치는 깔끔한 중앙 측면 공격 전개로 자책골을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장면이었죠. 후반 12분 지로나의 카스텔라노스가 멋진 중앙 공격에서 나온 스루 패스를 받고 득점을 했습니다. 김민재 한 명의 잘못은 아니지만 수비진 전체가 상대 공격을 막지 못했고 김민재도 책임에서 완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후반 23분에는 지로나 배우로 침투한 페타냐의 왼발 슛이 파포스트를 맞고 들어갔습니다. 이때는 유망주 윙어 체르빈의 스루 패스가 있었습니다. 후반 25분까지 주전 대부분을 뛰게 한 나폴리는 이 시점에 김민재를 비롯한 선발 9명을 빼고 대거 교체를 단행합니다. 그리고 후반 35분 크바라첼리아가 상대 진영에서 드리블하다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직접 성공시키면서 3대1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이게 나폴리의 친선 경기 첫 승리입니다. 앞선 두 차례 친선전에서는 데미르 스포르와 마요르카 상대로 모두 비겼죠? 그리고 이제 처음 이기게 됐습니다. 이 경기는 국내 중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경기 내용을 간단하게 간추려 봤는데요. 김민재 선수의 개인 경기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실점 장면에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그 외에는 김민재다운 좋은 수비를 조금 더 많이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장면이 전반 31분 시간까지 메모한 장면이 있는데 김민재 선수의 롱패스로 시작해서 로사노가 접고 왼발슛을 날린 걸 상대 골키퍼가 선방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요. 그 밖에 상대 공격을 혼자 힘으로 막아낸 뒤에 왼발로 장거리 패스를 했는데 이게 오시멘한테 정확히 연결되는, 그러니까 수비와 빌드업 측면에서 모두 혼자 다 해낸 그런 장면도 하나 있었고요. 그 밖에도 운동 능력을 살린 수비와 좋은 탈압박이 여러 번 이어졌습니다. 반면 실점 장면을 비롯해서 상대 공격이 빠른 템포로 이어지거나 공격수들이 변칙적으로 파고들면 놓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특히 실점 장면은 그냥 놓치기만 한 게 아니고 그 뒤에 오프사이드였다고 손을 들었는데 이게 오프사이드로 판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이고 많이 질타를 받는 장면 중에 하나죠.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이 점 때문에 현지 평가가 많이 깎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고작 연습 경기를 2번 했을 뿐이고요. 팀 훈련을 단 일주일 정도 소화했을 뿐이니까 점점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건 김민재 선수가 출장 시간을 늘려갔다는 점이겠죠. 팀에 합류한 지 정말 얼마 안 됐는데 45분 동안 무난하게 잘 뛰면서 몸 관리를 잘 하고 왔다는 걸 보여줬고요. 이번 경기는 약 70분 정도 뛰면서 거의 풀타임에 가까운 시간도 소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어쩌면 다음 친선 경기에서 출장 시간을 더욱 늘릴 수도 있지 않을까. 쉴 시간이 고작 3일에 불과하지만 스팔리티 감독이 충분히 김민재의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김민재, 라흐마니 센터백 조합이 고정적으로 쓰이고 있고 김민재는 둘 중에 계속 왼쪽에 나오고 있으면서 칼리드 쿨리발리, 이 팀을 떠난 레전드 수비수의 자리를 김민재가 메우고 있는 게 확실하다는 걸 또 보여줬죠. 이날 경기에서는 올리베라 선수가 교체로 투입됐는데요. 그동안은 올리베라 선수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레프트백인 이 선수 대신에 마리우 후이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기존 주전이 후이였지만 올리베라가 후이를 밀어내기 위해 영입된 선수라서 사실 김민재가 앞으로는 올리베라와 시즌 내내 호흡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날은 이제 올리베라가 교체로 들어왔기 때문에 호흡을 김민재와 제대로 맞추진 못했지만 앞으로는 두 선수가 동시에 뛰면서 올리베라의 폭발적인 오버래핑을 김민재 선수가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볼 수 있겠죠.
이 경기 후에 가장 많이 언급된 선수는 김민재가 아닌 크바라츠헬리아였습니다. 둘 다 이번 시즌 영입된 가장 눈에 띄는 영입생들이죠. 그런데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한 것도 아니고 아주 못한 것도 아니고 좋은 장면과 좀 아쉬운 장면이 공존하는 반면에 크바라츠헬리아는 이목을 끌기 정말 좋았습니다. 왜냐면 이 선수가 본의 아니게 일찍 교체 투입된 뒤에 팀 공격을 굉장히 활성화를 시켰고 결국에는 본인이 얻어낸 페널티킥까지 성공시키면서 득점력 그리고 득점 기회 창출 능력을 확실히 보여줬는데요. 크바라츠헬리아의 드리블 그리고 동료들과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상대 수비를 붕괴시키는 능력이 좋았습니다. 김민재 한 명만 잘한다고 성적이 잘 나는 게 아니고 동료들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쿨리발리의 대체자인 김민재 또 인시니의 대체자인 크바라츠헬리아 두 명 모두 최근 두 차례 친선 경기에서 굉장히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폴리 지역 매체들 또 나폴리 팬들의 반응은 상당히 호의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많이 품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남은 친선 경기는 에스파뇰을 상대하는 경기입니다. 현지 시간 6일, 즉 이번 경기로부터 사흘 뒤에 열리는데요. 에스파뇰은 중국을 대표하는 공격수 우레이 선수의 소속팀으로 친숙하죠. 물론 이 팀의 간판 공격수는 아니고요. 간판 공격수는 라울 데 토마스, 호셀루 이런 선수들입니다. 에스파뇰은 지난 시즌 라리가 14위를 기록한 중위권 팀인데요. 이 팀을 상대로 김민재 선수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물론 김민재가 나온다는 보장이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프리시즌이므로 김민재가 좀 지쳐있는 상태일지라도 한 45분 정도는 투입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볼 수 있겠네요. 에스파뇰전 이후에 일주일이 더 지나면 김민재 선수는 마침내 세리아 데뷔전을 갖게 됩니다. 이 경기는 16일 오전 1시 30분에 열리는데요. 김민재 선수의 데뷔전 상대는 아마 베로나, 헬라스 베로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원정 경기입니다. 베로나 하면은 이승우 선수가 두 시즌 가까이 있었던 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로 그 팀을 상대로 김민재 선수가 첫 경기를 갖게 되는데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고요. 친선 경기는 친선 경기일 뿐 그 경기의 결과는 사실 중요하지 않죠. 베로나전을 위해서 컨디션을 잘 끌어올리고 몸뿐 아니라 팀 동료들과의 호흡까지 완벽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김민재 선수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올리였습니다.